연금만 받았을 뿐인데 건보료가 미친 듯 튀는 이유. 은퇴 후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을 그만두고 난 뒤에 찾아온다. 월급이 끊기고 자유로워졌다는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고지서가 날아든다. 바로 건강보험료다. 아니, 나 소득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지? 연금만 받는 건데 왜 갑자기 건보료가 2배가 된 거지? 수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공통된 혼란이다. 문제는 단순한 기분이나 오해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건보료 체계가 근로소득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계산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자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혼란은 잘못된 설계가 아니라 설계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착시라고 말할 수 있다. 1. 직장 가입자일 때는 숨겨져 있던 건보료, 은퇴하면 현실이 된다. 현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는 건강보험료가 월급의 일정 비율로 자동 공제된다. 직장인이 납부하는 건보료의 절반은 회사가 내주기에 체감이 약하다. 하지만 은퇴하는 순간 이 회사 부담분이 사라지고 자신이 100%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즉, 월급이 끊기자마자 고지되는 건보료는 내가 지금까지 내던 것의 2배처럼 느껴진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된다. 직장 가입자일 때는 소득만 기준, 자산은 크게 반영되지 않음, 회사가 절반 부담. 그러나 지역 가입자가 되는 순간 소득, 재산, 자동차 모두 반영, 공제 항목 복잡, 본인이 전액 부담.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적용되면서 건보료가 급격히 증가한다. 2. 건보료 폭등의 핵심은 연금 소득이다. 대부분이 모르는 진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조금 받는데 그것도 소득이야. 자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답은 단호하다. 그렇다. 연금은 엄연한 소득이며 건보료 산정에서 매우 강력한 변수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국민연금은 건보료에 100% 반영된다. 이에 국민연금 120만 원 수령.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는 일부만 소득 반영된다. 연금저축 IRP로 1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받는 금액의 25%만 소득으로 인정된다. 이에 개인연금 80만 원 수령. 건보료 소득 20만 원으로 계산. 그래서 자산 전문가들은 은퇴 전에 말한다. 연금저축은 노후생활비가 아니라 건보료 절세 상품이다. 퇴직연금 DBDC IRP 일시금 수령 시 건보료 폭탄 발생. 퇴직금 일시금 수령 대규모 자산 증가. 재산 점수 상승. 2년 뒤 건보료 폭등. 즉, 건보료 폭등은 연금만 받아서가 아니라 연금 구조와 건보료 산정 방식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3.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방식 숫자를 보면 왜 폭탄인지 이해된다. 지역 가입자 건보료는 단순히 소득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아래 요소들이 모두 합산된다. 소득 점수, 연금, 사업, 금융, 부동산, 임대 등 모든 소득이 포함. 재산 점수, 집가,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이 반영된다. 특히 은퇴 직후 집이 있는 사람일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재산 5억 원 기준. 재산 점수 약 1000점. 건보료 약 10만 원 수준 추가. 자동차 점수. 자동차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부과. 이 모든 변수가 합쳐지면 연금만 받는데 왜 건보료가 25만 35만 원씩 나오지? 라는 현실이 만들어진다. 제도는 그대로인데 은퇴자가 구조를 알지 못해 당한 느낌을 받는 것이다. 4. 건보료 최대 폭탄은 언제 터질까? 90%가 이 시점에서 당한다. 자산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 있다. 직장에서 퇴직한 직후 첫 지역가입자 전환 시점 퇴직 다음 달. 이때 회사 부담분이 사라지면서 체감 건보료가 갑자기 2배로 올라간다. 퇴직금 일시금 수령 2년 뒤.
퇴직금은 당해 연도 재산에 반영되지 않고 2년 후부터 재산 점수로 반영되어 건보료가 급등한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퇴직금 받았으니까 당장은 괜찮겠지. 하지만 2년 후 갑자기 10만 원 이상 추가되며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만 6,365세. 국민연금은 건보료에 100% 반영되므로 수령 개시와 동시에 건보료가 한 단계 더 뛰는 구조다. 5.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전부 받는다. 재산 점수 상승 2년 뒤 건보료 급등. IRP로 옮겨 분할 수령해야 폭탄 방지. 실수 2. 연금 저축을 적게 받아서 손해본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 저축을 4,060만 원만 받는다. 하지만 자산 전문가 시각에서는 연금 저축은 건보료를 줄이는 최적화 소득이다. 받는 금액의 25%만 소득 인정되므로 연금 저축 수령액을 늘릴수록 소득 대비 실제 생활비가 크게 증가한다. 실수 3.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고민하지 않는다. 수령을 늦추면 금액은 늘지만 건보료 역시 더 많이 부과된다. 6. 자산 전문가가 말하는 건보료 안 튀게 만드는 전략. 전략 1.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 받고 분할 수령하기. 일시금 재산 증가 건보료 폭등. 분할 수령 소득분 분산 건보료 안정. 전략 2. 개인연금을 은퇴소득의 중심축으로 만들기. 개인연금은 건보료 소득 반영률이 25%이기 때문에 노후 현금 흐름을 구성할 때 최적이다. 예. 개인연금 120만 원 수령 건보료 소득 인정 30만 원. 국민연금 대비 건보료 부담이 훨씬 낮다. 전략 3.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절하기. 무조건 늦추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건보료 부담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략 4. 자산 구조를 건보료 친화적으로 바꾸기. 집값 높은 주택고가 자동차 전기예금 모두 건보료 증가 요인이다. 따라서 은퇴 전에는 거주형 부동산 구조 조정, 고가 차량 정리, 금융소득 분배가 필요하다. 7. 결론 연금만 받는데 건보료가 튀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모르면 누구나 당한다. 연금은 노후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이 안전장치 때문에 건보료가 폭등한다면 그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 부재의 문제다. 건보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다. 노후 생활비 전체를 흔드는 매우 강력한 변수다. 자산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정리한다. 노후의 승패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지키느냐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건보료는 그 지키는 과정의 핵심이다. 연금 구조를 이해하고 개인연금을 최적화하고 퇴직금을 전략적으로 수령하면 건보료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노후는 길다. 월 10만 원의 건보료 차이는 10년이면 1,200만 원, 20년이면 2,400만 원이 된다. 지금 이 순간 건보료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재테크다.